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준삼입니다. 앞으로 이제 심화반 설명회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저 비상반 말고도 한 총 6개의 심화반이 있으니까요. 선택을 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한 번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걸 좀 결정을 하니까, 그리고 질문 같은 것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심화반들이 하다 보면 뭐 수업 프로세스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프로세스도 좀 비슷하고, 사실 뭐 저희가 제일 좋긴 한데, 어쨌든 수업 프로세스, 학습 뭐 자료들 이런 것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그 멘토하고 그 기술사들하고 자기하고의 성향이 얼마만큼 잘 맞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공부는 그 멘토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공부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또 합격 후기 같은 것들을 많이 봐주세요. 왜냐하면 각 반마다 합격자들이 많이 있으면 합격자들이 후기를 남기면 후기에서 이 반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저 기술사는, 저 멘토는 저렇게 운영을 하는구나 라고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사실 여기에 왔는데 제가 안 좋은 말 하겠습니까? 다 좋은 말 하지. 우리 반 너무 좋아요, 너무 착하고요, 다 좋아요 라고 다 얘기해야지, 저희 반 별로 안 좋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좋은 말 하되, 여러분들은 그것들 좋은 것들만 캐치해서 질문들, 저뿐만 아니라 다음 설명회도 있고 그 다음 주는 없지만 그 다다음 주에 설명하신 분들도 저 기술사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반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지? 라는 것들을 질문을 좀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결정하는 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희는 비상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김준삼이라는 말은 카페에 가끔 있을 겁니다. 카페에 가끔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랑 김훈남 기술사님이랑 그리고 3명, 박교인 기술사님 총 3명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같이 메인으로 하고 있고, 두 분이 총 3명. 그리고 저희가 합격자들이 좀 아까 그 공기술사가 좀 말을 했는데 합격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면접 시험도 있어요. 사실 1차도 중요하지만 2차 면접 시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2층에서 면접을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또 말하는 거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또 그 필기에 중점을 둬야 되니까. 그런데 기존에 합격했던 저희 비상반 기술사회 합격자분들이 계속 매주 거의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합격 이후가, 사실 합격은 여러분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합격하고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합격이 목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합격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금전적인 거를 보상을 받는지가 저는 더 좋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라이센스를 취득할 이유는 마땅히 없죠. 그러니까 합격 이후에 저 반에 들어가서 내가 더 활동도 많이 하고 좀 더 뭔가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반으로 들어가야, 이게 모든 게 다 학연 지원이잖아요. 어쩔 수 인간사가 다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3분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번에 합격자가 좀 많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33회는 3명, 그래서 총 여기 보시면 3명, 1명, 4명, 이번에 133회도 총 3명, 제일 많이 합격을 했죠. 3명 합격을 해서 합격자도 많고, 단기 합격자, 흔히 제가 말하는 단기 합격자는 기본반 1번, 중급반 1번, 심화반 1번을 보통 저는 단기 합격자라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8개월 정도라고, 8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8개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개월 동안 하고 나가시면은 가장 좋은 베스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는 저는 그런 사람들 한두 명 있으면 그게 운인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운은 아니고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133회 3명, 그리고 132회는 4명, 여기 전국 최다, 이거는 사실 어쨌든 그렇습니다. 4명, 1명,
또 3명 됐고요. 130, 이번에도 아마 합격자는 최소한 3명이나 4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합격자는 계속 꾸준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합격 후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저희 반에 있는 짧게, 사실 길게 한 사람도 많습니다. 한 3년 정도 합격한 사람도 있고요. 여기처럼 뭐 5개월, 8개월, 10개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길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짧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합격 후기를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하면 짧게 합격할 수 있겠구나. 아, 저렇게 하면 할 수 이거는 사실 비단 저희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 가서도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충분히 심화반 한 번에 합격하고 한 번에 하고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내년 1월로 잡으셔야죠, 무조건. 내년 1월로 잡으시면 딱 시간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이제 그 심화반 여러분들이 끝나는 시간이 8월 10일일 거예요. 8월 10일이고 개강이 아마 심화반 정규 개강이 9월 7일로 알고 있는데 9월 7일 정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중급반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존 심화반 분들도 이제 시험이 끝나면 좀 나태해져요. 나태해지면 저희가 한 달 짧게 공부하면 저희는 보통 길게 공부하지만 정말 한 달 정도 벼락치기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벼락치기 하면 그만큼 잊어버리는 것도 훨씬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 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쓰는 필력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가지고 그 단시간에 외웠던 두음이나 키워드들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웬만하면 쉬지 않게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이후에 한두 주만 쉬시고 아마 여러분들은 바로 오시는 거겠죠. 그래서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이때는 뭐 금액은 아마 9월 7일부터 결제가 들어갈 텐데 이때는 그냥 기존 분들도 적응을 또 떨어지신 분 같은 경우 1월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에 준비하는 기간까지 해서 첫 번째 뭐 노션, 서브노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린 다음에 아마 9월 7일 날 개강을 하면 여러분들은 심화반에 조금 더 적응하기 쉽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비상반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가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일 키워드 체크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매일 키워드 체크를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일일 키워드를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한 명이 성능 테스트 유형 잠시만요. 유형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밑에다가 이렇게 두음을 쓰게 됩니다. 두음.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하냐면 사실 기본적인 그 선수들도 있잖아요. 저희 합격할 만한 선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새로 오신 분들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아직 적응 키워드가 부족하신 분들한테 검색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사실 해설지를 보고서 내가 어떤 게 키워드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선수들이 저렇게 썼어. 그러면 이 키워드는 이거구나. 두음은 또 저렇게 쓰는구나. 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선수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고 그리고 아직 선수가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키워드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매일매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1일 하는 건 키워드 테스트는 이렇게 일일 체크하는 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주말은 비슷합니다. 주말은 200분 시험 보죠, 당연히. 1교시, 2교시 시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목차 연습을 또 한번 해요. 왜냐하면, 목차에 대해서 어떻게 2교시 시험 같은 경우, 사실 요즘 문제 트렌드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가나다라 묻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제가 강의하기 전에
점심 먹고 한 2시부터는 목차를 한 30분 정도 또 이런 종이에다가 제가 문제를 드립니다. 문제를 드려서 목차 한번 작성해 보세요. 목차만 작성하는 거죠. 1, 2, 3, 4 이렇게 목차 작성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작성하고 제가 2시 반쯤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목차와 제가 이제 작성한 걸,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할 겁니다. 목차는 1단락은 이걸 잡을 거고요. 그리고 이 배치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2단락하고 3단락으로 갈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목차를, 제가 목차를 잡아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거하고 좀 다른데? 그러면 질문하면서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목차를 좀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연습을 좀 하고요. 그리고 목차 강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멘토링 강의하죠. 공기술사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아요. 저 사람은 너무 오래 해요. 사람 진을 너무 빼서 저는 그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한 2번, 한 2시간? 그래서 2시간 반? 그래서 총 끝나면 한 5시 반에서 6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 5시 반에서 6시쯤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3분이 멘토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합격한 기술사님 중에서 심심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흔히 독거노인도 계시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토요일날 그러면, 멘토링 토요일날 학원 갈게요. 와라. 라고 하면, 같이 와서 멘토링도 하고, 채점도 하고 하니까, 아마 끝나는 시간 빠르면은 6시, 7시에도 갈 수 있어요. 보통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출근한 순서대로 이름을 작성해서,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배치가 돼서 멘토링해서 빨리 가게 됐죠. 보통 6시 하면 한 6시 반쯤 가겠죠. 그런데 예외는 KTX를 타고 오신 분들은 무조건 1순위입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 가까우면 대전, 저희 반도 대구가 2분이 계시고 대전도 2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1순위로 하죠.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 또 이제 KTX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예외를 두긴 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업 자료는 400제, 이따가도 설명드릴 텐데, 여기 200제로 사용하시죠. 200제. 근데 원래 공기술사가 공간반을 했다는 거 아시죠? 저도 거기 있었는데, 제가 비상반을 하면서 공간반 멘토님 같이 하고, 400제를 같이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공수일사님이 중급반을 가면서 이거 너무 많으니까 400제를 좀 줄여서 이제 200제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 비상반, 공간반, 그리고 기백반이라고 또 있는데 그 세 개의 반이 기술사님들을 해서 어떤 문제를 기존에 노후화된 문제들은 좀 걷어내고 또 최신 문제들을 또 추가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134회 시험이 종료가 되면 또 저희는 또 그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400제에서 뺄 거 빼고 그리고 또 넣을 거 넣고 그런 작업들을 아마 또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수업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제공하는 것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서브노트, 그리고 서브노트는 중급반에서도 제공하는 중급반에서도 보통 오세혁 기술사관님 거 많이 쓰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반에서 짧게 합격하신 분들 꽤 있기 때문에 그분들 거 서브노트를 보고 내가 판단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또 키노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일 키워드 테스트를 좀 정리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엑셀로 정리해서 모아놔서 그 토픽에 대한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 두음은 뭐가 있는지를 작성한 엑셀이 있는데 그것도 제공해드리고, 모험 답안도 마찬가지고요. 모험 답안도 강의 영상, 그리고 노션 이런 것들은 이따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심화반이 굉장히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외롭고 힘든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중급반까지는 사실 그런 건 없는데 심화반은 공부하는 아마 심화반에 올라가면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도 늘어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합격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만 더 하면 보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지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 분들이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조를 나눠버리면 저는 서로 간에 같은 반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밥을 무조건 같이 먹습니다. 조금 사람이 적던 많던 무조건 투표해서 이렇게 투표를 올려요. 이렇게 왼쪽처럼 투표를 올린 다음에 투표에 따라서 오늘은 우정죽을 간다. 내일은 그리고 커피는 어떤 거 먹는다.
그래서 여기에 투표를 해서 시험을 보면 알아서 그 식당에 가면 오늘 같은 경우는 누가 앞에 앉았는지 몰라요. 사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죠. 어색한데 아이 같은 경우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 게, 그래야 좀 더 얼굴도 트고 서로 얘기도 하면서 너의 힘든 점, 나의 힘든 점, 공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밥 먹으면서 서로 공유한 다음에, 커피 먹으면서 공유한 다음에, 그래야지 또 그 사람들의 답안지도 같이 저 답안지 좀 볼게요. 그렇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서로 간에 간극이 생겨요. 간극이 생기기 때문에 말하기도 되게 어떻게 얘기하지? 라는 불편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건 아니고 무조건 같이 먹습니다. 만약에 약속 있는 분들은 빠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나중엔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술도 같이 먹습니다. 술도 시험 끝나면 같이 저녁도 같이 먹고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도 강의합니다. 왜냐하면 출석 못 하시는 분들 지금 공시사처럼 녹화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줌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출근하지 못하거나 지방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 준비해서 줌으로 강의하니까 사실 그거는 사실 출근 안 하셔도 집에서 작성하셔서 온라인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신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강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토픽을 검색하고 이 토픽에 대한 모음 답안은 또 뭐고, 키워드는 뭐고, 이거에 대한 영상도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것들을 되게 제가 공부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자동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만약에 기술사가 된다고 하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검색 한 번만 하면, 여기에 토픽을 만약에 MSA를 검색했으면 MSA 관련된 모음 답안이 나오고, 그리고 MSA 관련된 동영상이 나오고, MSA 관련된 해설지가 나온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한 번의 검색으로 많은 콘텐츠들을 빨리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노션으로 지금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여기는 통계적 가설 검정이네요. 통계적 가설 검정이 문제가 나왔으면 여기에 이걸 누르면 여기처럼 모음 답안이 나옵니다. 모음 답안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여기 해설지가 나오고 여기에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노가다예요, 노가다. 왜냐하면 다 영상도 잘라야지, PDF도 잘라야지, 그 노가다인데, 근데 하지만 한 번 해놓으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으로 사실 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만 하게끔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딴 거 생각하고 왜 이것도 고민해야지, 왜 고민은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제가 공부할 때 고민해보세요라는 말을 전 제일 싫었어요. 왜 나한테 고민을 해보래? 네가 고민해서 나한테 알려주면 되는데. 저는 그 말을 제일 싫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고민은 저희가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주어진 거에 따라서 그냥 학습을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갖고 있어서 이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되게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잠시만요. 모르겠네. 이렇게 할게요, 그냥.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출 툴 있죠, 기출 툴. 엑셀로 보통 엑셀로 하나요? 그렇죠. 엑셀로 검색하시는데, 이것도 검색을 하면 MSA가 나와. 그런데 거기는 합숙 며칠 차에 몇 문제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불편하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이지? 그래. 이것도 검색을 하면, 이렇게 여기서 MSA를 검색을 하면 다운받게 만들자. 라고 해서, 이걸 누르면 여기에 다운로드를 받게끔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내가 그 해설지를 찾는데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같이 만들어 놨고요. 사실 처음에는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는 많은 문제들이 이제 다 작업이
데이터베이스가 쌓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같이 뭔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반도 마찬가지고 저희 그 합격한 기술사님들하고도 뭐 이것저것 지금 뭐 책도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웬만하면 모든 건 다 공유를 합니다. 모범 답안도 있으면 모범 답안 찍어서 카페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범 답안도 모두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보통 셀테 많이 하잖아요. 셀테. 근데 저는 셀테에 대해서는 조금 항상 많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셀테 쓰는 거에 대해서 항상 쓰면 잘 보이기 위해서 한 2문제, 3문제 셀테를 하는데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 셀테 한 거를 꾸준하게 내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걸 저장하고 다음에 또 봐야지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 오늘 답안 쓴 다음에 멘토링 받은 거 그냥 안 보시잖아요. 그냥 가방에 처박아 놓으시지. 절대 안 봐요. 보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대부분은 안 봅니다. 그래서 셀테는 웬만하면 다양하게 하는데 제일 자주 하는 거는 그 그림 그리는 거, 템플릿 그리는 거. 왜냐하면 공통적인 템플릿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험은 저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랑 같이 맞는 게 저는 이 시험은 정보 처리 기사와 같은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험은 박사 시험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사처럼 땅끝까지 파가지고 이게 이거구나라고 이해하고 하는 거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저는 딱 이거는 이거야. 몇 개 키워드만 알 수 있을 정도로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아요. 공부는 언제 하는 거냐면 합격하고 하시는 거예요. 공부는. 지금 공부하면 오래 해요. 3년, 4년 합니다. 공부를 하시면 3년, 4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정보 처리 기사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두 달 하죠. 무슨 한 달 하나요? 한 2주 빡세게 암기하면서 시험 보는 것처럼 또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근데 하지만 다른 게 정보 처리 기사와 다른 게 이거는 그 서술형이기 때문에 서술형에 관련된 템플릿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템플릿을 어떻게 잘 만드는지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표준화시켜서 가지고 간다고 하면 답안지 1교 시험 사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림을 5개나 6개 정도만 공통적인 템플릿이 있다고 하면 답안 쓰기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단순하게 틀이야. 그러면 틀이 이런 거 그냥 이런 틀이는 이렇게 그려야지. 근데 틀이 그릴 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좌우 여백, 좌우 공간 여백, 이 여백들, 이 줄은 어떻게 치는지, 이게 5줄이냐, 6줄이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사용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5개나 6개 정도만 갖고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많이 자료도 있고, 그리고 아마 KFC 카페에 보면 왼쪽에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는데 제가 작성했던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면 잠시만요. 여기 카페에 보면 밑에 좌측에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는데 여기 제가 쓴 김준삼 여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답안들이 템플릿 이런 템플릿을 준비하는 거죠. 이런 템플릿 박스는 그대로 쓴데 안에 내용만 바꾸는 거예요. 내용만 이런 템플릿 또는 이런 프레임워크 사실 제가 이걸 만들 때만 해도 여기에 있는 각도, 여기에 있는 각도, 이 각도를 다 각도기로 재가지고 저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한 10번, 20번 반복을 하면 진짜 눈 감고도 그럽니다. 이게 ROI, 여러분들 보기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라고 하는데 ROI가 되게 좋은 템플릿이거든요. 사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왜 여기에 모니터가 여기 쓸 수 있는데 왜 이거 뺐지? 왜 뺐냐면 이걸 넣으면 여기 여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다보시면 아, 이렇게 그림이 되는구나. 또 절차는 이와 같이. 무조건 절차는 이거. 이런 거버넌스 칩도 그렇고 표는 무조건 5칸.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틀이 있네요, 틀이. 이런 트리 같은 것들을 조금 나만의 템플릿, 근데 기존 것들은 많이 있어요. 사실 내가 만들 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분들이 많이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해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 찾아가지고 아, 나 이거 예쁘다. 예쁘다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림 같은 걸 그림을 많이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필력이 안 되신 분 같은 경우는 백분 쓰기 그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00제는 비슷하죠, 그림이? 200제하고? 비슷할 겁니다, 같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학원이 KPC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ITP라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리포, 그리고 라이지움, 인포레버 여러 개의 학원들이 있고 실제 모의고사는 저희만 보는데 저희도 보지만 다른 학원도 봐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 KPC 문제가 모든 기술사 시험 문제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도 자신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본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를 갖고 와가지고 같이 함께 풀어보죠.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뭐 가장 좋은 건데 아까 저 비상반, 공간반, 기획반, 카페 이런 것도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반들이 연합해서 시험도 보고 여러 명의 다른 분들한테 멘토링도 받아보고 왜냐하면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가 해준 밥은 싫은데 옆집 아줌마가 해준 밥은 그냥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옆집 사람이 멘토링도 해주면 이 사람이 우리 멘토가 한 말이 진짜 맞았네. 이 사람 똑같은 말 하네. 그러면 제 말도 좀 더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합하면서 멘토링도 서로 교차해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은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답안 작성인데요. 답안 작성에서도 1교시형이나 2교시형 쓰는 템플릿이 딱 정해져 있어요. 1교시형은 한 3문제로 4페이지 만들기. 그리고 2교시형은 1페이지로 3문제 만들기. 표가 깨지지 않고 어떻게든 구성이 돼야지만 그게 3페이지가 일률적으로 나오는지 또는 1교시도 마찬가지고요. 1교시도 제일 중요한 건 표는 깨져도 되는데 그림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림 그릴 때 사실 3칸 남고 2칸 남으면 엄청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서 어떻게 처음에 가이드를 하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림이 깨지는 걸 신경 쓰지 않고 딱딱딱딱 찍어낼 수가 있지. 찍어내면 되는데 기사처럼 찍어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템플릿도 조금 말씀드리고 있는 편이죠. 처음에 말씀드려요. 처음에 이것들을 한 달 정도만 익숙하게 하다 보면 아마 답안 쓰는 거는 금방 써요. 채우는 거는 금방 채웁니다. 이제 공부하는 게 문제지. 뚝뚝뚝 왜냐하면 템플릿 있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림들 있지. 그림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사실 쓰는 거는 금방 쓰죠. 근데 거기 내용이 문제지, 내용. 키워드가 있냐 없냐 차이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글씨. 사실 저는 글씨는 잘 써요. 그래서 저는 글씨 못 쓰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저와 같이 하시는 분 2분이 계시는데 그 2분은 글씨를 못 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또 악필 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이게 멘토와 멘티 역할 바꾸기라는 게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표 가운데가 제일 중요해. 오른쪽의 표의 설명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써라고 해도 굉장히 표에 정성을 써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왜 안 중요할까라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채점을 해보면서 여기는 안 읽는구나. 여기는 읽고 싶지 않아서 안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읽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표에 있는 가운데만 보고 채점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다 성인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면 여기는 안 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좀 대충 쓰고 키워드, 표의 가운데 좀 중심적으로 써야 되는구나. 또는 정의가 중요하구나. 아, 내가 채점해보니까 정의를 중점적으로 보거나 또는 그림을 중점적으로 보거나 또는 강들을 중점적으로 보거나 각자 다른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 채점한 다음에 이제 거수해서 정의를 제일 많이 모르시는 분, 그래서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게 중요한지 본인이 좀 경험을 해보면 낫지 않을까, 그런 경험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저희 반만의 특징인데, 진실의 방이라고 있어요. 진실의 방. 우리 아시죠? 이 아저씨가 나와서 진실의 방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사실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직 10문제, 4문제 다 쓰시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못 쓰는 이유는 뭐냐면 고민을 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 답안지를 채점을 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의 방이라는 건 뭐냐면, 시험 나 보고 남들 이제 저희가 한 6시부터 멘토링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6시에 멘토링을 하지 않고 진실의 방이랑 따로 강의장으로 가요. 그리고 다른 문제지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5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라고 해요. 그 대신 목적은 뭐냐면 내용은 보지 않을게요. 내용은 안 봐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또 그분들은 또 신경 써. 내용은 안 볼 테니까 페이지 수만 늘려보세요. 라고 하면 진짜 개발 세발 막 씁니다. 그러면 한 5문제를 6페이지 써요. 5문제를 6페이지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보니까, 나만 보니까 창피한 게 없어. 그러면 뭐가 좋냐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사실 10문제, 4문제 못 쓰는 거 상관없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사실 이게 다 큰 사원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면 시험을 보기가, 학원이 나오기가 싫어. 일단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괜히 금요일 밤만 되면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안 가지, 비가 좀 더 많이 와야 되는데, 홍수가 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학원을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10문제, 4문제라고 다 쓴다고 하면 뭔가 자신감이 생겨요. 채점하면서. 그리고 멘토링 할 때 맨날 다 쓰셔야 됩니다. 10문제. 나도 알아. 나도 10문제, 4문제 다 써야 되는 거 아는데 못 쓰겠는데 어떡해? 라고 맨날 들어야 되니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를 스스로 한번 내려놓으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진실의 방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한 2-3번 정도면 여기 들어가면은 다 나오더라고요. 다시 그 다음 주차부터는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자존심도 상하거든. 진실의 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나머지 공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존심도 상하는데, 이거 쓰면 다 쓸 수 있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쓴 거를 그냥 페이지 수만 봅니다. 글씨도 안 보고 내용도 안 보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끝에 어디까지만 썼는지, 5문제면 5문제 다 썼는지, 시간 안에 썼는지만 확인하고 오케이 하면 탈출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다음은, 이거는 저희가 지금 비상반이 8기입니다. 8기. 아마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9기가 될 텐데요. 지금은 아마 3기부터 녹화한 자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3기부터 갖고 있는 녹화 자료를 다 보고 찾아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리고 키노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키노트는 이렇게 SD에 이렇게 키워드 토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냥 보시면 돼요. 뭐가 중요하구나, 뭐가 안 중요하구나, 내가 잘못된 걸 보고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시험 때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시험 2주 전부터는 저희가 백제라고 해서 100분 동안 시험 보는 거예요. 보통 화수목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이렇게 줌으로 해서 시험을 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때는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필력이 얼마만큼 잘 나와야 되는지가, 아무리 그 전까지 14페이지 썼다고 하더라도 2주 동안, 왜냐하면 2주 동안 안 쓰면 필력이 줄 수밖에 없어요. 14페이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보통은 사람들한테 당신은 이거 쓰지 마, 안 써도 돼. 왜냐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천성적으로 빨리 쓰는 사람도 있어요.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일단 신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신계들은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아니 안 그래도 잘 쓰는데 왜 굳이 써야 돼? 그 사람들은 키워드 외우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같이 인간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여를 해서 답안지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멘토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필력을 유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만의 또 특징은 합격하면 이런 것도 보내드립니다. 이거 받으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안 주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수업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네, 이 정도로 하면 설명이 좀 끝난 것 같아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이제 12시까지 끝나야 되니까 이제 질문! 12시까지 채워야 돼. 10분 남았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10분. 질문. 없어요? 네. 메카니멀 쓰기가 그거가 말씀하셨는데 저거는 50분 진실의 방향이 약간 다른 거. 진실의 방은 학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우리 반이에요. 그러면 수업 끝났죠. 그러면 멘토링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멘토링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따로 누구는 A, B, C, D는 멘토링 말고 여기 500 있으면 501호로 이동해 주세요 라고 하면 기술사님 한 분이 가십니다. 시험지를 들고 답안지랑.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시험 봅니다. 또. 이게 그 진실의 방이고요. 백제 쓰기는 줌으로 평일날 하는 거예요. 평일날 화수목 평일날. 이거는 선택이에요. 오전에 10시. 저녁이죠. 출근해야지. 출근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인간계만 하는 거예요. 신계는 안 해도 돼요. 조금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네. MBTI 아시나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 비상반의 성향을 MBTI로 표현하는 성향 어떤 성향일까요? 저는 ENTJ입니다. ENTJ인데 저희 반 J인데 저희 반 사람들이 멘토님 T죠? F죠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T거든요. 근데 저희 그 김은남 교수님이 좀 어려요. 근데 그분이 저랑 같이 술 먹다가 멘토님 T죠? 어떻게 알았어? 멘토님은 생존형 F?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F인 척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T인데 그분들은, 왜냐하면 저는 T처럼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T처럼 행동하면 다들 반발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F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생존형 어차피 어쩔 수 없이 F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겁니다. 그러면 비상반 성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반성향이요? 그쵸? 제가 끌고 가니까. 제가 제 의도대로 웬만하면 가게끔 만들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저도 이거를 자꾸 물어봐서 이걸 한 다음에 카톡에 저장해놓고 다닐 뿐이지 이건 알아요. T만 알지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랑 비슷한 성향이 좀 많죠. 그렇게끔 만들어야 돼. 저는 좀 더 밝고 또는 에너지도 좀 있고, 왜냐하면 힘들어요. 톨 나오면 힘들기 때문에 에너지도 좀 있고, 그리고 같이 공유하는 거, 공유. 내 거, 네 거 없이 서로 공유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선수가 아닌 사람들이랑 서로 유대감이 생겨서 같이 얘기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게 6반이 있잖아요. 네.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적은 편인가요? 아까 공교수사가 말했잖아요. 저희 반 KFC 짱. 저희는 대기업입니다. 인원도 많고 기술사도 많고 프로세스도 많고, 이왕 할 거 중소기업 벤처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기업이 낫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럼 멘토링은 매주 받는 겁니다. 멘토 시간은 그런 건 없어. 대중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4명에서 5명 정도, 한 보통 4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짧게는 3명이나 4명 정도가 멘토링을 진행을 하는데, 시간은 없어요. 시간은 그냥 하는 겁니다. 매주 멘토링 하는 거 아니고? 매주 제가,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 중후반은 네. 격주로 하거든요. 항상
한 사람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A가 있다면 A는 1주, 3주, 5주. 아니죠. 매주 하죠. 당연하죠. 근데 사람은 제가 배치를 좀 바꿔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A를 했으면 다음은 B를 하고 그렇게 좀 교차로 해서 서로 바꿔가면서 좀 멘토링을 하는데 매일 합니다. 다음은 매주 하죠. 거의. 시간은 뭐 시간은 대중 없어요. 짧게 하신 분들은 짧게 하고 길게 하신 분들은 세워라 내워라 밥을 뭐 먹었고 지난주에 여자친구랑 헤어졌고 어쩌고 그런 얘기도 하고. 학부모 참여하는 그거는 네. 반드시 그 시간에 참여를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그 톡방에다 드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 카페 올리면 거기다가 댓글을 자기는 몇 시에 시험 볼 거니까 몇 시에 시험 볼 겁니다라고 얘기해. 만약에 자기는 오후 7시에 보고 싶다고 해요. 오후 저녁 7시. 그러면 제가 6시 한 30분쯤에 그 예약 메일로 걸어 놓습니다. 그분들한테. 미리 주진 않고 6시 30분에 예약 메일로 걸어 놔서 그분들이 다운 받아 가지고 알아서 채점 쓴 다음에 올리는 것 식으로. 키워드를, 그러니까, 저는 공부만 하게끔 만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키워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움을 당하게 만들고 싶은 게 제가 가장 큰, 하고 싶은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보통 아재들이 많이 그러죠. 이해가 안 되면 젊은 사람들은 그냥 막 통짜로 외우잖아요. 또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외워. 그냥 그림을 그냥 찍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주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 그 1일 키워드 있잖아요. 1일 키워드뿐만 아니라 이것도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고 선수들이 있으면 선수를 쓰는 거 보고 따라 써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거 말고도 키워드를 체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니까 사람들 되게 빡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강제는 아니에요. 혹시 뭐 있나 말씀드릴까요? 뭐냐면 주간 키워드 테스트는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기술사가 6시간, 7시간 강의하면 머릿속에 뭐가 남으세요? 안 남죠. 집에 가면 끝이 다 리셋되지. 저도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멘토링에 야 내가 이거 설명했잖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갑자기 생각을 했죠.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딴 생각을 하거나 졸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때 주간 모의고사 본 거를 가지고 다시 이런 그 문서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강의 끝나면 다시 드립니다. 드려서 여기다가 오늘 수업했던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세요. 만약에 HCI가 있으면 HCI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다 적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선수들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선수들은 내가 다 알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 심화반들 중에서 아직 키워드 학습되지 않고 뭐가 키워드인지 구분이 안 되신 분들한테는 이걸 보고서 내가 왜 강의할 때 못 들어오지? 왜 캐치를 못했지? 저거 내가 SDI 여기 SDI가 있는데 SDI 이걸 썼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네 라고 하면서 남들이 보는 걸 내가 보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게 키워드구나 저게 키워드구나 저게 키워드 보게 되면 외워져요. 계속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또 빡세다고. 그래서 근데 강압은 아닙니다. 보시면 이렇게 백제 지금 하고 있죠. 백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일차, 2일차, 130일 대비. 그리고 1기태는 1일 키워드 확인하는 거. 지금 누군가 만약에 아까 전에 여기 PET나 합성 데이터 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강하게 쓰는 키워드는 차분 프라이버시 이거다. 합성 이거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이게 이거겠구나. 오 좋네. 내가 가져가야겠다. 라는 것들을 본인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프로세스고요. 또 하나 뭐냐면 아까 그 주간 키워드 그러니까 주간 모의고사 볼 때 썼던 것들 이렇게 누가 썼어요. 만약에 지난주가 20주차였거든요. 20주차 걸 보면 누군가 또 이렇게 써요. 지난주에
그 4201을 냈으면 아 여기에는 이거 키워드가 AI 국제 경영이고 플랜 두 체크 이거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우리는 보고서 아 이게 키워드구나. 그렇지 그렇지. 여러 개 이렇게 문서를 여러 개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시면 20주차 이렇게 올려요. 올리면 아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구나. 아 이게 키워드니까 이걸 내가 외우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뭔가 키워드인지를 좀 더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이건 언제 하냐면 보통은 멘토링 하잖아요. 멘토링이 6시부터 대충 6시부터 한다고 하면 누구는 멘토링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는 사람들은 사실 저는 하고 났으면 학원비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눌리지 않고 뭐가 있지? 그래서 눌리지 않게끔 하자라고 해서 6시부터 멘토링 하는 사람은 멘토링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수업 들은 거에 대해서 이때 작성하는 거예요. 이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사실 부담은 없어요. 부담은 없고 뭐 안 눌렀다고 제가 뭐 때리거나 그러진 않고 욕 좀 하는데 때리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또 뭐가 있냐면 과제. 여기 보시면 2시부터 또 뭐라 하냐면 많은데 그냥 여기 URL을 줘요. URL 준 다음에 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키워드가 뭐지? 정상 뭐지 체크. 이건 객관식이죠. 객관식을 하면서 이건 뚝뚝뚝 그냥 화장실 가서도 하고 집 여기서도 하고 또 그냥 눌러보는 거죠. 심심하면 눌러봤다가 나중에 제출을 하면 저희가 채점을 하기 때문에 채점이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땡 하고 땡 뜹니다. 그러면 이게 키워드가 아니요. 그 구하나 이렇게 표준이 이거 아니었나 보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눈으로 확인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확인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암기를 당하게. 보고 이거였구나. 아닌가 보네. 사실 이게 25,000이 뭐고 119가 뭐가 중요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 관련된 키워드가 뭔지가 중요한 거지 얘 속성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속성들은 합격하시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합격하시고. 우리가 ISMP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여기에 변경된 거, 개인정보 보호 변경된 것들, 그 통제 항목들 몇 개만 알면 되지 그 세부 통제 항목들을 우리가 다 하나씩 외우면서 학습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이거 합격하시고 ISMP 시험 볼 때 공부하시면 돼요. 세부 통제 항목들은. 지금은 통제 항목이 몇 개 있고 그래서 102개인데 개인정보에도 휴먼 에어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102개에서 100개가 줄었어.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우리는. 답안지에 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너무 딥하게 아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으로 해서 쭉쭉쭉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를 당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 하는 거예요? 아니죠. 매일 하는 거. 하고 나서 그냥 드려요. 아까 전에 보통 2시부터 그러니까 2시부터 시작인데 2시부터 하면 2시 아이고 폰이 안 나오네. 2시에 목차를 작성하는 종이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이 URL을 드려요. 이 2시부터 2시 30분 사이에 30분간 그냥 목차도 잡아보시고 그냥 왜냐하면 밥 먹고 왔는데 바로 하면 졸리잖아요. 좀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고 양치도 하고 종이 목차도 잡고 그리고 URL도 주면서 채점도 하고 이거 풀기도 하고 객관식 풀기도 하고 좀 쉬는 타임이죠. 2시부터 2시 반. 그래서 제가 와서는 목차 어떻게 잡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2시 반부터는 거의 제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또 없어요? 20명 지금 꽉 차 있는 거야. 꽉 찼다고요? 혹시 티오가 티오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저희 반에 제일 많이 오시는 분이 좀 많았는데 막았던 것 같아요. 저희 막았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막을지 안 막을지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1호 강의장 아세요 혹시? 아시죠? 101호. 101호 강의장이 제일 큰데 아마 저희는 101호 했어요. 대기업이니까. 이런 일반 강의장 말고 101호 제일 큰 데서 기숙사도 많고 공부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비싼 돈 내고 제일 좋은 환경에서 공부합니다.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 선택이 중요해요. 한번 선택하고 나서 바꾸기도 힘들고. 근데 혹시 둘이 부부세요? 같이 옆에 앉으신 분? 커플. 좋겠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질문들을 많이 준비해 오신 다음에 앞에 설명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반에 얼마만큼 잘 맞는지 그리고 합격 후기 같은 것들 많이 보시면 아마 좀 더 선택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